자, 여러분 교재는 31페이지 오시면 돼요. 네, 교재 31페이지 오셔서 광역계획권의 지정 나와 있죠. 네, 여기서부터 이제 진도를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자, 교재 31페이지 그대로 두시고, 네, 앞을 잠깐만 보실래요? 네. 지금, 저희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 법률이, 토지공법의 기본이 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계획법이에요. 네. 그리고, 자, 이 법의 핵심, 국토계획법의 핵심은, 자, 우리나라 국토를 개발하기 위한 각종 행정계획, 국토계획이죠. 네, 국토에 관한 각종 행정계획이 제 2부의 중심 내용이 되잖아요. 자, 그때 그 국토계획 체계, 우리나라 국토계획 체계는 이렇게 돼 있었죠. 제일 위에 이제 우리나라 국토 전부를 대상으로 네, 장기적으로 2020년부터 2040년까지 장기적인 국토 개발 계획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무엇이었죠? 국토 종합 계획이었죠. 국토 종합 계획이고,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국토계획법이 아니고 그 국토기본법이라는 법에 의해서 이제 국토종합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자, 상징적으로 소개를 한 거고요. 여기에 부합될 수 있도록 이제 광역계획권 단위로 수립하는 국토계획이 광역도시계획이었죠. 광역도시계획입니다. 광역도시계획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개의 도시나 군 단위로 다시 국토는 계획이 됩니다. 네, 도시군 계획이 되죠. 도시군 계획이 되는 것이고, 그 도시군 계획에는 두 가지가 있죠. 도시지역과 군지역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이에요. 도시군 기본계획이 되죠. 그리고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목표가 제시되면 거기에 부합될 수 있도록 도시지역과 군지역을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정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이 되는 거죠. 도시군 관리계획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국토계획법상 도시군 계획에는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고, 이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을 합하여 도시군 계획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이번 시간의 진도는, 자, 광역계획, 국토종합계획은 그 상징적으로 소개를 드린 거고요. 우리가 공부하는 국토계획법상 그 행정계획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네, 학습을 하실 필요가 없고요. 자, 광역도시계획부도 공부할 거예요. 그때, 자,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무엇을 먼저 지정합니까? 그렇죠. 광역계획권의 지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광역계획권을 학습하고 광역도시계획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을 학습하는 방법으로 진도를 준비하게 돼요.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우리는 자,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단위, 자, 광역계획권을 학습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공부할 주제는 네, 광역계획권을 지금부터 공부하는 거죠. 자, 광역계획권이란, 자, 광역은 2개 이상의 도시나 군을 의미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웃하고 있는 2개 이상의 도시 또는 군 하나의 구역 전부나 일부를 대상으로 하나의 국토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묶어준 것을 광역계획권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자, 여러분, 여기 서울입니다. 서울. 여기는 경기도 파주. 경기도 고양시. 여기는 경기도 연천군이라고 합시다. 경기도 연천군이 되면은, 자, 이것을 하나의 단위로 묶어줍니다. 묶어주면 이것이 광역계획권이 되는 거예요. 광역계획권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경기도 오산입니다. 경기도 오산시. 여기는 경기도 평택이에요. 경기도 평택. 2개의 도시죠. 이것을 묶어주면은 또 광역계획권이 되는 거예요. 이제 광역계획권이 무엇인지 아셨죠? 그러면은 광역계획권에서 가장 출제가 많이 되는 것, 정답을 가장 많이 결정한 게 제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교재 31페이지 보면은 오른쪽 제일 밑에 보세요. 제일 밑에 보시면은 네, 양괄호 1번하고 2번이 나와 있죠. 양괄호 이제 1번, 2번이 나와 있는데 양괄호 1번과 2번이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에 관한 내용이에요. 자, 양괄호 1번 같이 봅니다.
광역계획은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이 5개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를 뭐라고 하죠? 시도라 그래요. 시도. 자, 시도 관할구에 걸쳐 있으면 누가 지정하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계획을 지정하게 됩니다. 한번 보실래요? 서울, 파주, 경기도, 고양, 연천 묶으면 광역계획권이고요. 자, 왼쪽은 어디죠? 서울특별시가 서울특별시. 오른쪽에 연천, 고양, 파주는 경기도가 되잖아요. 이렇게 광역계획권, 지정된 광역계획권이 서울시하고 경기도 2개 이상의 시도 관할구역에 걸쳐서 지정됩니다. 이때는 어느 한쪽에 서울시장이나 경기도지사가 일방적으로 지정을 못해요. 그죠? 그래서 시도에 걸치게 되면 그 위에 중앙정부, 국토교통부에서 광역계획권을 지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광역계획권이 2 이상의 시도 관할구역에 걸치게 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계획을 지정하게 돼요. 그 다음에 광역계획권이 오산하고 경기도 오산하고 경기도 평택이에요. 그러면은 같은 경기도 관할구역이잖아요. 그러면은 같은 경기도 관할구역이니까 이때는 오산시장이나 평택시장이 어느 한쪽에서 지정을 못하고요. 네, 오산시장과 평택시가 포함된 광역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즉 경기도지사가 광역계획을 지정한다는 거죠. 이렇게 좀 현장을 상상하면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광역계획이 같은 도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할 때는 관할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이 2개 이상의 시도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할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계획을 지정한다. 아무튼 정답을 자주 결정하니까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자, 광역계획권이 무엇인지 그리고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 다음에 이제 자, 이렇게 광역계획이 지정되면은 이 지정된 광역계획권 단위의 그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행정계획, 국토계획이 있을 때인데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죠? 광역도시계획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것을 광역도시계획이라고 합니다. 광역도시계획, 광역도시계획이다 라고 부르게 되죠. 자, 이런 교재 몇 페이지에 되냐면은 33페이지 오세요. 33페이지 오면은 자,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은 광역도시계획이 나와 있을 겁니다. 자, 광역도시계획 의의가 나와 있죠. 읽어볼까요? 자, 33페이지 교재. 광역도시계획이란 밑줄 쭉 그십시오.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광역도시계획이다 라고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이렇게 하면 되죠. 광역도시계획이란 자, 이웃하고 있는 2개 이상의 도시 공간 전부나 일부를 하나의 단위로 묶어주면 광역계획이 되는 것이고 이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행정계획을 광역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광역도시계획의 개념을 정의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광역시가 아니고요. 광역계획권이죠.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행정계획을 광역도시계획이다라고 하게 돼요. 그리고 이 광역도시계획은 구체적인 어떤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는 행정계획입니까? 광역계획은 단위 장기 정책계획입니까? 장기적인 정책계획이기 때문에 그 정책 내용이 구체적이지는 않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 광역계획권 안에 그 토지 소유자 또는 근처 행위자의 재산권 행사를 직접 규제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반 국민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계획이기 때문에 행정계획으로서 법적 성질은 일반 국민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계획이라고 해서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다라고 하게 됩니다. 일반 국민을 구속하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 관계 행정기관을 구속하는 내부 구속적 계획에 불과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다라고 하는데 뭐 이런 것은 거의 요즘에 출제는 되지도 않죠. 참고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지정된 광역계획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행정계획이 광역도시계획인데 자, 이 광역도시계획은 누가 수립하게 될까요? 그래서 자, 광역도시계획에서 가장 정답을 많이 결정한 부분이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예요.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자,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자, 이런 교재 몇 페이지에 오시느냐 하면은, 여러분 교재, 저기 오십시오.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 38페이지 오세요. 38페이지 오시면은,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가 나와 있을 거예요. 나와 있습니까? 네. 자, 38페이지 4번.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 별표를 하나 하실까요? 네, 별표를 하나 하시고, 여기서 정답을 많이 결정했어요. 그래서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 상당히 좀 어려워 보여요. 어려워 보이는데, 이제 설명을 듣고 교재를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자, 앞에 한번 볼까요?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 설명을 듣고 교재를 보는 방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봐주십시오. 조금 전에, 자, 여러분 서울, 경기도 파주, 그리고 경기도 경기도 연천 군을, 그리고 경기도 고양시를 하나의 단위로 묶어줍니다. 묶어주면 광역기획권이 되잖아요. 이렇게 광역기획권이 이제 서울시하고 경기도죠. 서울시하고 경기도 시도에 걸치면은 광역계획권을 누가 지정하죠? 서울시장입니까? 경기도지사입니까? 틀렸죠? 네, 국토교통 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게 되죠. 네, 자, 그리고 이제 광역도시계획은 누가 수립하느냐면은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는 국토교통 장관인데 광역도시계획은 관계되는 시도지사. 서울, 파주, 고양, 연천을 묶어서 지정된 광역계획권에 관계되는 시도지사는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죠. 관계되는 시도지사,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 내용을 협의합니다. 자, 협의가 이루어지면은 시도지사 공동 수립이 원칙이라는 거죠. 광역계획권이 시도 관할 구역에 걸치게 된 경우, 광역도시계획은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다음에 경기도 오산, 그리고 경기도 평택. 자, 경기도 오산시하고 경기도 평택을 묶으면은 광역계획권이죠. 이때 광역계획권은 누가 지정했죠? 경기도지사가 광역계획을 지정합니다. 관할도지사가 지정하는데, 이때 광역도시계획은 오산시장과 평택시장, 즉 관계되는 시장이죠. 관계되는 시장 군수가, 즉 오산시장과 평택시장이 협의해서 광역도시계획 내용에 원하여 협의가 이루어지면은, 관계되는 시장 군수가 협의해서 공동 수립 이렇게 되는 거죠. 광역계획권이 시도 관할 구역에 걸치게 된 경우, 광역도시계획은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하고,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 관할 구역을 대상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관계되는 시장 군수가 협의해서 공동 수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근데 만약에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 즉 시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 내용을 협의했는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된 거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은 공동 수립 못 하잖아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관계되는 시도지사, 즉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 내용에 대한 조정을 신청할 수 있죠.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 즉 관계되는 시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 내용에 대해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누구에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죠. 만약에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 내용을 협의했는데 협의가 안 되면은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 어느 한쪽에서 단독으로 공동 신청할 수도 있고, 조정 신청할 수도 있고, 협의해서 공동으로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어요. 네, 그때 만약에 단독으로 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단독으로 조정 신청을 받으면은 어느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단독으로 조정 신청했다는 것은 당사자 간에 충분한 협의가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단독으로 조정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 간에 협의를 근거할 수 있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한을 정해서 협의를 근거할 수 있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기한 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제 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를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다시 볼까요?
광역계획권이 두 개 이상의 시도, 관할, 구역에 걸치게 되면 광역계획권은 누가 지정하죠? 국토교통부장이 지정하지만 광역도시계획은 관계된 시도지사가 협의해서 공동 수립하는 것이 원칙이다. 단 관계되는 시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 내용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단독 또는 공동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요. 국토부 장관은 단독으로 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당사자 간의 협의를 권고할 수 있고, 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기한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경우가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국가계획과 관련되어서 광역도시계획 수립이 필요하거나, 그 다음에 관계되는 시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면은, 공동 수립하면은 국토부 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근데 시도지사가 광역계획은 지적이 있어서부터 3년 내에 국토부 장관에게 승인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이 직접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그렇게 됩니다. 아셨죠? 네. 자, 여러분 교재 잠깐 한번 볼까요? 자, 38페이지 봅니다. 38페이지. 자, 광역도시계획 수립은, 자, 맨 위에 봐요.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 금방 설명했죠. 광역계획이 같은 도 관할구에 속하면은, 관계된 시장군수가 협의해서 공동 수립하는 게 원칙이고, 그 다음에 시도지사 공동 수립입니다. 광역계획이 둘 이상의 시도 관할구에 걸쳐 있을 때는 시도지사가 협의해서 공동 수립을 한다.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의 수립법입니다. 국토부 장관이 단독으로 수립할 수도 있죠.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광역도시계획 수립이 필요하거나, 또 광역계획은 지정하고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광역도시계획 승인 신청이 없으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수립할 수 있다. 그렇게 됩니다. 아셨죠? 네. 일단 여기까지가 우리가 기본 과정에서 이제 해야 될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연습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 도지사도 마찬가지죠. 도지사도 봐요. 자, 경기도 오산시장과 평택시장이 협의해서 공동으로 광역도시를 수립하면은 경기도지사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돼요. 광역계획은 지정하고 3년 내에 승인 신청을 해야 되는데, 관계된 시장군수가 협의해서 공동 수립을 하고 3년 내에 관할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광역계획은 지정하고 3년 내에 승인 신청이 없어. 승인 신청이 없으면은 누가 수립하죠? 그렇죠.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똑같이 원리가 보니까. 그죠? 그 다음에 시장군수, 경기도 오산시장과 평택시장이 협의해서 경기도지사에게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요청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관계되는 시장군수와 협의해서 요청을 할 경우에도 도지사는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여러분 교재 38페이지 도지사 수립법입니다. 광역계획은 지정하고 3년 지날 때까지 관할 시장군수로부터 광역도시계획 승인 신청이 없거나, 아니면은 관계된 시장군수와 협의를 거쳐서 공동 수립하지 않고 도지사에게 단독 수립을 요청을 할 경우에도 도지사가 단독 수립할 수도 있다. 이해가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지금까지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나 그리고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관계된 시도지사나 또 관계된 시장군수가 광역도시계획 내용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면은 공동 수립할 수 있잖아요. 근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조정 신청할 수 있고요. 또 관계된 시장군수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은 관할 도지사에게 단독 또는 공동으로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드린 거죠. 그래서 38페이지 보면은 왼쪽 하단에 보세요. 왼쪽 아래쪽에 보면 심화학습에서 광역도시계획 조정이 나와 있을 겁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다 나와 있죠. 자, 이 부분은 이제 설명드렸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네. 동그라미 1번 같이 보죠. 자, 광역도시계획 조정. 자, 동그라미 1번. 광역도시계획을 공동 수립하는 시도지사는 그 내용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면은 단독 또는 공동이나 단독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시도지사는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요. 2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단독으로 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기한을 정해서 당사자 간의 협의를 권고할 수 있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은 직접 국토부 장관이 광역도시 내용을 조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해봐요. 광역도시계획 수립자는 네, 이렇게 국토부 장관이 조정하면 조정 결과를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의무적으로 반영해서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도록 해야 한다. 이해가 되죠? 네. 설명 듣고 이제 교재를 읽을 수 있게 됐죠. 자, 처음이니까 제가 교재까지 읽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39페이지 보면은 이제 광역도시계획 승인이 나와 있습니다. 설명드렸죠? 봐요. 시도에서 협의를 거쳐서 공동 수립한 광역도시계획은 누구에게 승인받죠? 국토부 장관 승인을 받죠. 그 다음에 시장군수, 관계된 시장군수와 협의를 거쳐 공동 수립한 광역도시계획 누구에게 승인받죠? 관할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39페이지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이번에 도지사 승인을 설명드린 거고요. 묶어서 네, 밑줄 끊고 지나갈 때 한 번씩 읽으시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하면은 광역도시계획과 광역계획권에 관한 출제 핵심을 여러분에게 전달해야 되는 거죠. 근데 광역도시계획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수립하는지, 광역도시계획 수립 절차, 그리고 수립된 광역도시계획을 국토교통부 장관과 도지사가 승인하잖아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승인하게 되는지, 수립 절차고 승인 절차는 도시군 기본계획, 다음에 공부하게 될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과 승인 절차가 매우 유사해요.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과 승인 절차에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광역계획권하고 광역도시계획 출제가 자주 이루어지고요. 그 핵심은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하고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를 혼동하지 않는 게 핵심이었다는 말씀을 전달드리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진도를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 네, 잠깐 보실까요? 지금 우리는 국토계획법상 국토계획체계에서 광역계획을 공부했죠. 광역계획권. 이것하고는 2개 이상의 도시공간,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하나의 동일한 국토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묶어준 것을 광역계획권이다라고 물었죠. 라고 설명했어요. 자, 이렇게 2개 이상의 시군 관할구역, 전부나 일부를 단위로 광역계획이 지정되면은 그 지정된 광역계획권 단위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행정계획이 수립되면 뭐죠? 광역도시계획. 여기까지 이제 공부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된 지역이라면은 거기에 부합될 수 있도록 도시나 군 단위로 국토가 계획되는데 그것을 도시군 계획이라고 하고 그 도시군 계획에는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는데 지금부터 이제 도시군 계획 중에서 도시군 기본계획을 학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자, 도시군 기본계획. 자,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 오실까요? 네, 42페이지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교재 42페이지 오시면은 이제 도시군 기본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자, 도시군 기본계획이죠. 도시군 기본계획. 자, 도시군 기본계획이 무엇일까요? 도시군 기본계획이 무엇인지, 그죠? 그 다음에 또 도시군 기본계획은 무엇을 내용으로 하는지,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 도시군 기본계획은 무엇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계획인지, 그리고 도시군 기본계획을 누가 수립하는지, 수립권자. 그리고 도시군 기본계획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수립과 승인이 이루어지게 될까?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과 승인 절차 등을 중심으로 해서 강의를 진행하게 돼요. 제일 먼저 도시군 기본계획이 무엇일까? 도시군 기본계획의 도시군 기본계획이 무엇일까라는 거죠. 자, 여러분 교재 같이 봅니다. 자, 도시군 기본계획이 무엇일까? 43페이지 볼까요? 자, 43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은 자, 도시군 기본계획 의의와 성격이 나와 있을 겁니다. 자, 도시군 기본계획이 무엇일까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도시군 기본계획이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시 또는 군, 관할구역에 대하여 도시 또는 군 관할구역에 대하여 이 말이죠. 관할구역에 대하여 줄 것죠? 밑줄 것이십시오.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입니다. 종합계획까지 밑줄 것이십시오. 도시 또는 군 관할구역에 대해서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 도시군 기본계획이고 그 다음 밑줄 것죠? 하위 계획인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됩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상위 계획으로서 도시군 기본계획은 지위가 있다는 뜻이에요. 네, 여기까지 밑줄 끊고 고개를 드시면 됩니다. 고개 드시고 자, 도시군 기본계획이 무엇이었죠? 금방 우리 법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죠. 자, 특별시,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특시,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특도, 그리고 시 또는 군 관할구역에 대하여. 그러면 봐요. 여기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여기까지는 도시가 되는 거죠. 도시 또는 군이 되는 거죠. 도시 또는 군 관할구역이 되는 거죠. 도시 또는 군 관할구역에 대하여. 도시 또는 군 관할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 구조죠. 기본적인 공간 구조와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을 도시군 기본계획이라고 그래요. 도시제가 관할구역에 대해서 기본적인 공간 구조와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을 도시군 기본계획이라고 그러죠. 자, 여기서 공간 구조에 관한 계획이라는 거죠. 자, 무슨 말이냐면은, 자, 공간 구조 이런 뜻이에요. 한가요? 여기 서울이에요. 이게 서울이면은, 서울의 도시 공간 구조를 계획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 부분은 서울에서 이 부분은 앞으로 주거 공간을 이쪽에 배치할 거야. 이곳은 주거 공간으로 개발할 거야. 그리고 이 지역은 녹지 보전을 위한 공간으로 할 거야. 녹지 공간을 이쪽에 배치할 거야. 녹지 조성을 위한 공간이야. 이 지역은 업무 중심, 그리고 상업, 여기는 유통기능을 담당할 상업적으로 공간을 배치할 거야. 여기는 교육단지를 조성할 거야. 여기는 스포츠나 문화, 그리고 스포츠 시설을 위한 도시 공간을 이쪽에 배치할 거야. 이게 공간구조 계획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이 주거지역, 주택단지 개발은 서울시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수십 년 전에 주거 공간으로 공간 배치가 된 지역에 이제 단독주택단지나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단지가 조성이 되는 거죠. 네, 이게 도시 공간 구조예요. 이렇게 도시제가 군 관할구역에 대해서 도시의 공간 구조를 정하고 그리고 그 도시나 군지역이 장기적으로 10년, 20년쯤 이후에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 것인지 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장기적인 종합계획이 도시군 기본계획이죠. 그러면은 도시군 기본계획은 종합계획이니까 이때 종합이라는 것은 서울시 도시군 기본계획 안에는 서울시의 장기적인 인구계획, 교통계획, 토지용계획, 주택계획, 환경계획, 문화계획, 복지계획, 산업계획 등이 전부 포함된 계획이기 때문에 도시군 기본계획을 종합계획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시군 기본계획은 특정 부문별 계획입니까? 종합계획입니까? 종합계획이라는 거죠. 부문별 계획이 아니고 종합계획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도시군 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은 둘 모두 어떤 장기적인 정책 계획이기 때문에 어떤 구체적인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는 행정계획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반 국민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도시군 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 모두 그 행정계획으로서 법적 성질은 구속입니까? 비구속입니까? 비구속적인 행정계획이다라고 하는데 뭐 참고하시고 이것은 거의 뭐 실제로 출제는 잘 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도시군 기본계획은 무엇을 내용을 할까요? 도시군 기본계획이란 다음 사항을 내용을 하는 행정계획입니다. 라고 해서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결정을 해야 될 대상,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결정해야 될 대상이, 즉 도시군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항이 여러분 교재에 동그라미 1번부터 12번까지 아마 소개가 되어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은 그 기본계획은 대부분이 그 도시제가 군지역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죠. 그러니까 서울은 장기적으로 10년, 20년쯤 이후에 어떤 방향으로 서울이라고 하는 대도시가 발전할 것인지 장기적인 개발 계획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죠. 그것이 서울시 도시군 기본계획이에요.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정비 기본계획은 정비 사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서울시 리모델링 사업의 방향을 제시하고 도시 기본계획은 도시지역과 군관할구역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계획은 대부분 방향을 제시해요.
그래서 1번. 같이 봅니다. 지역적 특성과 계획의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을 제시합니다. 지역적 특성과 계획의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을 제시합니다. 지역적 특성 밑줄 것이고 계획을 동그라미 하시면 되죠. 계획의 방향을 동그라미 하시면 되죠. 지역적 특성과 계획의 방향을 내용을 하는 계획이라는 거죠. 그럼 지역적 특성이 뭘까요? 자, 지역적 특성이죠. 지역적 특성과 계획의 방향과 목표를 제시합니다. 자, 도시군 기본계획은 지역적 특성이죠. 지역적 특성. 지역적 특성과 계획의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을 내용을 한다. 그렇게 되죠. 자, 여러분. 안산이라고 하는 경기도 안산이라고 하는 그 도시의 지역적 특성은 뭐죠? 경기도 안산은 문화행정 중심의 지역적 특성이 있는 도시입니까? 수도권 제1의 산업도시로서의 지역적 특성이 있습니까? 그렇죠. 수도권 제1의 산업도시로서의 지역적 특성이 있잖아요. 그게 경기도 안산은 산업도시로서의 지역적 특성이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경기도 광명시 하면은 서울의 위성도시로서 서울의 주거 기능 일부를 담당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거 중심 신도시로서의 지역적 특성이 있는 거죠. 그 분당은 경기도 성남도 분당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수도권의 주거 중심의 신도시면서 또 첨단 산업, 디지털 산업을 이끄는 판교 디지털 단지가 조성되면서, 그죠? 디지털 산업,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지역적 특성이 있죠. 이렇게 어떤 도시나 군지역이 장기적으로 어떤 지역적 특성이 발휘될 것인지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계획이 도시군 기본계획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3번에 봅니다. 3번에. 밑줄 긋죠? 토지의 이용과 개발에 관한 사항이죠. 자, 여기서 토지의 이용, 토지의 이용과 개발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계획이라고 했는데, 이때 토지의 이용과 개발은 단기적인 겁니까? 장기적인 겁니까? 장기적인 거죠. 그러니까 10년쯤 이후에 서울시 어떤 지역의 토지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어떤 지역의 토지를 15년 이후에 개발할 것인지, 이렇게 장기적인 토지 이용과 개발에 관한 사항은 기본계획으로 준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5번이죠. 네. 6번이죠. 6번.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밑줄 것이죠. 기반시설. 6번.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이죠. 이때 기반시설, 도로, 지하철, 공항시설, 항만시설, 종합운동장 등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도 단기적인 겁니까? 장기적인 겁니까? 장기적인 것. 그러니까 서울시의 10년, 20년 이후의 교통계획이 도시군 기본계획이에요. 그죠? 서울시 수도권 10년, 20년 이후에 수도권에, 그죠? 그 도로망이라든지 철도망이라든지, 그죠? 고속화도로라든지 주요 순환도로의 신설 등등을 계획하는 게 도시군 기본계획이라는 거죠. 이렇게 도시계획과 군지계획에서 어떤 도시와 군지계획, 지역적 특성과 그 계획의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을 내용을 하고, 장기적인 토지의 이용과 개발에 관한 사항, 그리고 장기적인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계획이 이제 도시군 기본계획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도시군 기본계획을 누가 수립을 하게 될까요?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입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권자 중요해요. 근데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권자는 안 외워도 돼요. 안 외워도 알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자, 여러분 한번 봐요. 지금 도시군 기본계획이잖아요. 도시군 기본계획이니까 도시와 군 단위로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는 종합계획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대한민국에는 모든 도시와 군은 관할구역 단위로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도시의 시장과 군수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도시와 군 단위로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되기 때문에 도시군 기본계획은 모든 시장입니다. 불러주세요. 서울특별시는 관할구역 단위로 서울특별시장이 서울특별시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광역시는 광역시 관할구역 단위로 광역시장이 수립합니다. 마찬가지죠. 세종특별자치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도 각각 관할구역 단위로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돼요. 그리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그리고 시지역은 시장,
군 지역은 군수가 수립하게 되는 거죠. 외울 게 없잖아요. 특징이 있어요. 근데 도시군 기본계획은 오직 관할, 시장, 군수만 수립할 수 있고요. 어떤 경우에도 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아닌 도지사나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아닌 도지사나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수립하는 경우는 없다는 게 큰 특징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도시군 기본계획은 관할, 시장, 군수만 수립권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특징이 있어요. 그때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은 승인 규정이 없습니다.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없고요. 시장, 군수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만 관할, 도지사 승인을 받도록 한다는 것도 특징이 되는 거죠. 그럼 시험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가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고 틀린 거잖아요. 그리고 시장으로서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은 관할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맞는 거잖아요. 이렇게 출제되죠. 그래서 자,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권자하고 그리고 시장으로서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해서만 관할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설명을 드린 거고요. 여러분 이제 교재 자 44페이지 오십시오. 44페이지 오시면은 왼쪽 하단에 봐요. 여러분 교재 44페이지 왼쪽 하단에 보시면은 4번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권자와 그리고 수립 대상 지역 등이 나와 있습니다. 네. 자, 수립권자 금방 설명드렸죠? 네. 수립 대상 지역도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수립권자 대상 지역 제목을 밑줄 꺼놓고 읽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45페이지 봅니다. 자, 모든 도시와 군 지역이 반드시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을 하는 게 아니고요. 자,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도시와 군은 그 수립을 협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45페이지 맨 위에 보면은 네,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을 생략할 수 있는 요건이 두 가지 있죠. 네. 수립 3번, 45페이지 맨 위에 수립 제외 대상 지역에서 동그라미 1번, 2번을 묶어요. 동그라미 1번하고 2번을 묶어서 앞에다가 네, 생략 요건. 동그라미 1번과 2번의 요건에 해당하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을 아니할 수 있다. 즉, 그 수립을 생략할 수 있다는 거죠. 읽어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수도권 정비 계획법상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은 시 또는 군으로서 인구가 10만 명 이하인 시 또는 군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을 아니할 수 있어요. 즉, 기업과 니은, 디귿의 요건을 모두 갖춘 도시와 군은 네,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을 아니할 수 있죠. 수도권이 아니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고 인구가 10만 명 이하인 도시와 군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을 아니할 수 있다. 그 다음에 2번. 관할구역 전부를 대상으로 상위계획에는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그 수립되는 광역도시계획에 도시군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시 또는 군도 네,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을 아니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인접한 시군 관할구역 전부나 일부를 포함한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도 가능합니다. 4번에 보시죠. 여러분, 서울은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단위로 서울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서울시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게 원칙이지만 필요하면은 인접시장구소와 협의를 하거나 지역 여건상 필요하면은 인접한 파주시, 연천군, 이렇게 인접시군 관할구역 전부나 일부가 포함된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도 가능하다.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나 군 단위로 수립하지만 인접시군 관할구역, 인접한 시군 관할구역 전부나 일부가 포함된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도 가능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45페이지 보면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절차하고 그리고 도시군 기본계획의 승인 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너무 길면 지루하겠죠? 네, 잠시 휴식을 하고 그 수립과 승인 절차는 3교시 시작하면서 수립과 승인 절차를 다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네.